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공지진파가 감지가 됐다는 게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지진파 5.6 정도의 인공지진을 내려면 수십 킬로톤 또는 뭐 100킬로톤 이상의 그런 위력이 아니고서야 네. 땅이 그렇게 심하게 흔들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인공지진 지진파 5.6이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작년 9월 달에 우리 경주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경주 지진이 전진과 본진이 있었는데 그 전진 때 지진파가 5.1이었어요. 그리고 본진 때는 지진파가 5.8이었는데 네. 그 경주 지진 때 경주를 비롯해서 포항, 대구, 부산까지 그 흔들림이 느껴졌고 네. 그 주변에 뭐 TV가 떨어진다든지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그런 엄청난 그 위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위력을 인공적으로 내려면 이거는 핵실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경주 지진에 버금가는 그런 인공적인 지진을 이번에 일으킨 것이다. 엄청난 핵실험을 한 겁니다. 지금 경주 지진과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진안 같은 경우에는 10km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보여주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지난 5차 핵실험까지는 진앙지가 한 2km, 지하 한 2km 정도의 뭐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표면파라고 하는데요. 네. 아주 그 천심, 즉 그 얕을 천자, 얕은 지역에서 그 핵실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폭파시키는 이 핵탄두의 위력이 지하 2km 정도에서 해도 지상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이미 하고 그런 작은 위력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하 2km 정도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이번의 진앙지가 지하 10km 이하라면 보다 더 깊은 곳이라면 아마도 북한이 애초에 핵실험을 기획할 단계부터 이 핵탄두는 엄청난 위력의 핵탄두이기 때문에 지하 2km 정도에서 한다면 뭐 지상으로 폭발력이 뛰쳐나와서 방사능 낙진 여러 가지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위력은 더 깊은 곳에서 해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무리가 가지만 지하 10km까지 땅을 파서 거기서 핵실험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진행했던 핵실험과 비교를 했을 때 이번 만약에 핵실험이 맞다면 위력이 규모가 더 큰 핵실험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 핵실험의 규모를 제가 좀 유추를 해드릴까요? 네. 지난 5차 핵실험의 지진파가 5.0이라고 공식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 발표죠. 그러다 지중해 지진센터는 5.3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 기상청 발표로 5.0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 발표로 10킬로톤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진파라는 것은 0.2가 상승을 하면 위력이 2배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5.0이 5차 핵실험이었는데 5.2가 되면 20킬로톤이 되죠. 5.4가 되면 40킬로톤이 되죠. 오늘 5.6이라고 했죠. 5.6이 되면 다시 2배, 즉 80킬로톤이 되는 것입니다. 그 80킬로톤, 우리 국방부의 5차 핵실험 발표대로라고 해도 오늘 핵실험은 80킬로톤짜리 핵실험이고 저는 이미 지난 5차 핵실험 때 북한의 핵 위력을 지진파를 5.3으로 저는 계산을 했었고 왜냐? 지중해와 북미 지질 연구소들이 그렇게 5.3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 기준에 저는 한 80킬로톤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매체에서 저는 그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그 기준을 대입을 하면 한 200킬로톤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오늘 북한이 보인 것입니다. 자,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에도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규모와 위력이 훨씬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지진파가 나타난 곳이요 함경북도 길주군입니다. 이전에 그 언론 보도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보도된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길주군 같은 경우에 핵실험의 가능성이 언급됐던 곳인가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그 지역은 북한이 지난 1차부터 5차 핵실험까지 쭉 해왔던 그런 그 핵실험장이고요. 그 지역이 만탑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만탑산인데 그 만탑산이 그 과거에 파키스탄이 1998년도에 핵실험을 했던 장소하고 아주 유사한 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화강암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지형인데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그 지역을 핵실험장으로 선정을 해서 지난 5차 핵실험까지 다 그쪽에서 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존스 홉킨스대의 38 로스 연구팀이라든지 우리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2번 갱도,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시기만 남았다. 선택만 남았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그 길쭉은에서 이 진앙이 발견되고 그 진앙은 인공지진이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핵실험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전에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선택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한반도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도발은 있었지만 이 훈련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왜 지금 핵실험을 만약에 했다면요? 왜 지금을 선택했는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네, 이 UFG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에 제가 이 YTN 방송에 출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언제가 될 것이냐라고 이제 그때 우리 YTN 앵커께서 질문하시길래 UFG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UFG 훈련의 직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UFG 훈련이라는 것이 뭐 그 지휘소에서 워게임하는 전쟁 시뮬레이션 훈련이지만 그래도 미군들이 한국이 없던 미군들이 훈련하러 들어와 있고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휘부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두뇌가 들어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팔이나 다리가 들어오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두뇌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두뇌를 어시스트하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하지만은 그게 실제로 뭐 되냐 안 되냐를 또 평가해보는 그런 어떤 그 말단 실제 전력들이 조금 소규모지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을 하면 이 전쟁 시뮬레이션 연습이 바로 우리 그 한미연합군의 대북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군이 추가로 들어와 있는 이 UFG 훈련 기간 중에는 전쟁을 안 할 것이다. 그러면 미군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그 도발을 감행하는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저께죠. UFG 훈련이 종료가 되었고 미군들이 이제 철수하는 수순을 밟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으로 전쟁을 바로 할 수는 없는 모든 것도 사실은 사전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안전하다. 이 시기가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시기를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주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주말이죠. 토요일 밤이겠죠. 따라서 미국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뭐 그런 복합적인 시기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발이 더 쉬운 시점이었다. 북한으로서는요.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점이죠. 네네. 도발을 해도 공격을 받기에 안전한 시점이죠. 네네. 북한에서는 또 정권 수립일이 9월 9일에 있고요. 10월엔 당 창건 기념일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발이 좀 예상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작년에는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을 했는데 오늘은 9월 9일보다 이른 시간에 한 5일 이른 시간에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9월 9일 날 뭘 할 거냐? 저는 이것과 시너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장사정의 ICBM 실험을 복합해서 당 창건 기념일 때 대대적인 어떤 그 대외 홍보를 이어나갈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추가 도발은 ICBM급, 즉 그 재도립을 요즘 뭐 아직 재도립이 됐냐 안 됐냐 아직도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확실하게 우주에서 대기권 내로 재도립을 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ICBM 실험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네, 대표님 그러면 국제사회 앞으로 대응 방안 어떻게 나올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통화를 하고 대북 문제에서 공조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돌발 변수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식의 국제사회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의 외교적인 조치는 사실은 할 만큼 다 했다고 보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그 반미 정권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 이 기조가 유지되는 이 한은 북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북한의 제재를 협조할 리가 없죠. 따라서 미국이 이란에게 했던 그 압박이 통했으니까 북한에게도 통하지 않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란에게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후견 국가가 없었고 이란은 혼자였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처럼 도와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2개국이나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에서도 대대적인 어떤 그 북한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요. 따라서 그렇다면은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북 문제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공조를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 좀 회의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또 추가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